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연원도 길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그 발제문에 제가 뭐 그 토론문에다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놨는데 4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2010년도에 한겨레 신문에다가 그 한라만 하나 실었는데 그때 제목이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의대 정원은 앞에 그 39페이지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의대 정원 의과대학이 지금 현재 40개인데 쭉 계속 늘려왔었죠. 그러다가 90년대에 이제 피크를 맞이하고 그때 늘어난 속도가 워낙 이제 크니까 그 당시에 뭐 의사들로부터 반발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의사들의 뭐랄까 좀에 대한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럴까? 본인들도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갖고 뭐 이러던 시절이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의학분업이 나면서 이제 큰 정치적인 의사들이 정치화되기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중에 하나로 의대 정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약간 밀실 의정 합의라 그러는데 지금처럼 의정 합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편입학도 다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3천 거의 500명 가까이 매년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3,058명으로 줄이는 걸로 의정 합의가 돼서 2007년까지 계속 줄였어요. 그래서 3,058명이 돼서 지금껏 뭐 입학 정원이 뭐 의전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순간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는 2천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시절도 있곤 한데 아무튼 졸업해서 나가는 사람이 3,058명이 되도록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만 하면은 줄인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라는 이 생경한 제목 그대로 나왔을 때 좀 다들 쇼킹했었어요. 왜 저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의사들이 나 남는 줄 알았더니 부족하다고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 뭐 이제 정부 정책 내에서도 의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2011년 12년 요때 복지부 내에 의대 정원에 대한 그 TF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래도 의대 정원이 지금 추세로 나가면은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전에 이제 일본이 2007년 8년도에 그 의대 정원이 그 당시에 인구 대비 의사 정원이 의사 숫자가 임상 의사 숫자라 그러는데 정확히 OECD 통계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늘릴 때가 2007년도에부터 이제 다시 늘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은 한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사를 빼면 또 2.4가 아니고 2.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반 한의사 빼고 의사 수로는 이제 최하위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늘리기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늘려야 되겠다고 정책이 갔다가 이제 막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청와대에 있던 모 인사가 이제 제가 그 늘려야 된다고 계속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정책 쪽에 제가 가깝거든요.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그렇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해준 게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쭉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제 의사들은 뭐 전이 총이니 뭐라 여러 가지 그 의협 이외에도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뭐 어쩔 때는 뭐 제 이름까지 돼가면서 성명서를 낸 적도 있었어요. 개원이 협의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비난 성명 비슷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번에 400명씩 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의사 수의 부족이 가져오는 폐해라든지 의사 수의 부족의 지금 현황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절대수는 부족합니다. 그 아까 PA 뭐 의사들이 아까 좀 전에 신영수 박사님은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나중에는 또 다시 임상의사들이 뭐 그 임상을 하느라고 교육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증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의사들이 아침에 오후에 큰 병원 가면은 100명, 200명씩 환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전공의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늘리지는 말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피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피해 아니면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의사 부족 아니고 뭐가 의사 부족인가요? 그 문제는 의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의 정원을 정하는데 늘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이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 늘리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왜 늘려야 되는지를 OECD 통계나 이런 걸 대면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통계를 대야 되며 그 입증 책임이 왜 이렇게 필요한 가치제인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해야 되는 쪽에서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쪽에서 늘려야 되는 쪽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나요? 늘리지 못하게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면 또 의사들의 그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그 돈이 안 들고 그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이 사회에서 다 살아남으려고 다들 투자를 해가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의사들만 돈을 많이 들여서 배출하면 사회 낭비고 다른 인력들은 배출해서 하면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적재적소에 쓰일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환자의 생명 이런 걸 담보를 해가지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재놓고 하니까 뭐 큰 저기는 아니고, 의사들이 부족한 현상은 지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남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서울에 뭐 아파트 단지 밀집 지대인데 이런 데 개원 의사들, 의원급들은 경쟁이 심하니까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부족한 데 많고 부족한 분야 많고 부족한 현상들이 병원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정책적으로 할 게 뭐 있냐? 정책적으로는요,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의대 정원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왜냐? 그 배치나 전공 선택이나 이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배분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래 배분이 문제인데 배분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를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의대 정원밖에 없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려놓고 그래서 배분을 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를 왜 막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의사수가 늘어나면은 폐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의사 유인 수요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들이 많아지면 이제 의사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죠. 의사들이 그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 되고 뭘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리 이론이라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수요까지 결정하고 또 공급을 또 의사가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적 섹터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 유인 수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건 의사들이 남을 때 문제예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문제인데 의사들이 지금 환자 보느라고 바쁘고 자기들이 맥시멈 지금처럼 1인당 아까 두 가지 지표가 있죠. 우리나라가 OECD보다 의사 숫자가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를 진찰하는 숫자는 OECD 평균의 한 3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의사 1인당, 임상의사 1인당 환자 보는 숫자가 지금 OECD 국가의 거의 3배가 좀 넘습니다. 1년에 OECD 평균 한 2,500명 정도 보는데 의사 하나가 환자를 우리나라 7,500명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나요, 의사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의사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유인수를 창출해서 수입을 늘린다? 수입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의료비도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의사들을 꼭꼭 묶어두면 결과는 뭔가요? 가장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즉 1인당 의사들의 수입인 거죠. 의료비가 지난 몇 년간 한 20년간 거의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의사 수는 꽁꽁 묶여 있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나요? 그것이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력에서는 수가로 반영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1인당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죠.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 지방에 좀만 가면은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3억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들은 교육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런 구조가 공공병원에서 그것도 그런 연봉을 줘가면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동의는 바로 의사들의 그 부족, 이 문제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야 창출이 되니까 자꾸 데려가려다 보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의사 유인수요라고 해서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그런 요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의료비가 늘어나도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1인당 의료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수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예요. 상대가치 산출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건비를 조사하면은 인건비가 뭐 1인당 한 달에 1.7이 무슨 뜻이죠? 1,700만 원을 네트로 손에 쥐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공공병원이라는 데서 그 탈세 구조에 비슷한 그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하고는. 그러면은 한 달에 1,700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연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한 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상대 가치로 코스트로 반영이 돼서 그것이 수가에 반영이 돼서 수가에서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 체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돈을 누가 마련하나요? 다시 보험료를 인상을 통해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의사들의 부족이 의사들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오고 인건비 상승은 수가 인상을 가져오게 돼 있고 우리 구조상 수가 인상은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와서 본인 부담을 더 내든지 보험료를 평상시에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랑 좀 다르죠?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의사들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구조 뒤에 내용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 의료비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유인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3분 진료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들 앞에 가서 큰 병원 가면은 한 번 질문, 2번 질문하면 쫓겨나오는 이런 분위기, 오전에 100명을 봐야 되는 이런 분위기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의료비 작다는 게 좋은 건가요? 적절한 선에서 늘어나는 의료비는 그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유인 수요, 불필요한 수요는 지금 세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지금 말씀한 어떤 의료비의 이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전체로 좀 폭을 넓혀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수재들이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재들이 3,000명이면 3,000명이 의대부터 가고 딴 데를 간다. 이 구조가 말이 안 되죠. 의사들도 말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는 즐겁죠.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전교 1등의 모임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내 후배들이 그렇게 된다면 마음속으로는 즐거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아까 의과학자 얘기 나왔지만 도대체 진찰실에서 그 환자를 보는 그 동네 개원이 이런 의사들이 전교 1등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까 유치원 대학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의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야죠. 옛날에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큰 병원에 첨단의 임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의과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만성질환 관리하고 그런 경우들을 모든 그런 수재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맞습니까? 인력 배분에 커다란 모순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의대 정원을 축소한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의사만의 뭐냐?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공대에 다니는 사람,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하는 사람들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잖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직종은 저렇게 평균 근로자 임금의 7배, 8배, 10배까지 받아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종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겁니다. 상대적인 불균형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비단 이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것으로 볼 때도 의대 정원의 문제는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건 정책은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나가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당사자 직역의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식의 그런 주장에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대 증원도 있지만 또 아까 얘기처럼 PA, 여타 직종들이 유사 업종들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다음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의료를 제공하게 하려면은 그래 거기까지 병원을 못 세우면은 원격 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막아놓고 본인들은 늘리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우리 사회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당사자도 못 고치고요. 국민 개개인이 현황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